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는 그 반도체에서 어떤 density of state나 양자역학적인 그런 기초에 대해서 조금 숙지가 됩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문제를 풀면서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연습 문제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좀 어렵습니까? 아니면 좀 해볼 만합니까? 어떤가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해볼 만합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채팅창에 의견을 좀 주기 바랍니다. 어, 자, 여러분 지금 그 배우고 있는 그 density of state나 양자역학적인 그런 원리적인 접근 방법이 향후 이런 반도체에서 어떤 이런 산업적인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향후 이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그렇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기초 원리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 기회에 꼭 배워두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수업 그 내용을 지금 이번 주 내용은 여기에 이제 그 동영상으로 쭉 되어 있는데요. 보면 전류가 5장입니다. 전류가 흘러가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처음 얘기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전류 흐를 때 스캐터링에 의해서 저항이 생깁니다. 저항이 생겨서 그 저항이 생기는 것에 대한 수식적 표현 이런 부분을 오늘 배울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전하 이동도, 확산 계수, 전하 밀도에 관계되는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이라든가 그리고 확산 전류와 드리프트 전류에 관한 그런 관계식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홀 이펙트와 같은 어, 다른 장이 있을 때 트랜스포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수업이 끝난 직후에 아마 이 문제풀이 1장과 2장, 그리고 3장이 오픈될 겁니다. 여기 보면, 10시 반에 오픈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완벽히 맞다고 생각하지는 말고, 그래도 문제풀이 과정에서 어떻게 그, 풀이가 되는지, 문제를 풀면서, 제 소리 들립니까? 갑자기,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됐지? 잠깐만요. 제 소리 들립니까? 아, 중간에 화면이 갑자기 이상해져서. 어, 자, 그래서 수업 끝난 직후에 문제풀이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각각 58분, 55분 돼 있는데, 시간이 될 때, 여러분이 오늘까지였던가, 그 숙제, 그 문제 해석하는 거를 3장까지 했는데, 그 3장 문제를 풀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다 해봤을 테니까, 풀이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이제 5장에서는 드리프트와 디퓨전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드리프트는 전기장에 의해서 전하가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디퓨전은 밀도 차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드리프트는 전기장이 있을 때 그 전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아가지고 그 가속도가 생기게 되고 속도가 달라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며 이 디퓨저는 농도의 차이, 그레이디언트입니다. 여러분 그레이디언트가 생기는데 이 그레이디언트 값으로부터 어떤 전류가 생기는지 그때 그레이디언트 전하 밀도에 대해서 디퓨전 컨스턴트라는 그런 상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드리프트에 관계되는 전기장에 의해서 생기는 때는 우리가 전하 이동도라는 뮤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제 어, 우리가 해석을 하고자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상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리프트 디퓨전 하고 나면 오늘 이 레지스턴스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 전기 전도도 정의를 하고 뭐 포넌 스캐터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 이제 중간에 문제풀이에서 이펙티브 매스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펙티브 매스가 나오는데 지금 트랜스포트에 관계되는 얘기할 때는 이펙티브 매스가 우리 그 문제풀이에도 나옵니다. 이펙티브 매스를 얘기할 때 이제 컨덕티비티 이펙티브 매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유효 질량을 얘기할 때 이제 전하가 플러스 E가 전기장 움직이는 경우, 마이너스 E가 전기장 움직이는 경우 했을 때 이때 질량 M은 컨덕티비티 관점에서 이펙티브 매스입니다. 그래서 요 MN의 이펙티브 매스 할 때 컨덕티비티 관점에서의 이펙티브 매스고 우리가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를 얘기할 때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에 따라서 할 때 이때도 질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얘기할 때는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 관점에서 이펙티브 매스다. 전기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매스에 대한 정의가 사용에 따라서 다른데 여러분이 시간이 될 때 724페이지에 페이지 724페이지에 이펙티브 어펜딕스 F가 있습니다. 어펜딕스 F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펙티브 매스라는 장이 있거든요. 매스가 있는데 이 장을 보면 좀 내용이 어려운데요. 어, 관점은 각자 그 질량을 정의할 때 어떤 관점에서 그 질량을 정의해서 이름을 붙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리어 트랜스포트 피나미나는 기본 전류가 흐르는 관점에서 붙이기 때문에 컨덕티브 이펙트 매스라고 생각해 보면 되고 기존의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라든가 할 때 나왔던 M은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 관점에서 이펙티브 매스다라고 두 개가 사실은 좀 다릅니다. 그 다른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있으면 교재 몇 페이지냐면 교재에 어펜딕스 B가 있습니다. 어펜딕스 B가 있는데 이 책이 있으면 다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어펜딕스 B인데 페이지가 717페이지 717페이지에 실리콘과 그리고 갈륨 아르세나이드와 그 다음에 절머늄에 관한 여러 가지 테이블 값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펙트 매스가 있는데 여기에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 관점에서 이펙트 매스하고 컨덕티비티 관점에서 이펙트 매스 두 개가 각각 값이 다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유효 질량이 다르구나 라는 거라든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밴드갭 에너지가 얼마다 밴드갭 에너지가 얼마다 뭐 일렉트론 볼트 단위로 되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그 값이 이제 여러분 계산할 때 쓰이게 됩니다. 그다음 모빌리티도 있고요. 이런 부록과 연계지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동영상을 볼 때 여러분 처음에 과연 드리프트와 디퓨전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지금 동영상 23분 돼 있으니까요. 시간을 좀 더 줘서 23분 해서 23분이면 40분? 지금 10분부터 40분이면 45분. 45분에 같이 다시 보도록 합시다. 좀 시간을 지난번에 시간 좀 달라 그랬고 여러분들이 중간 좀 약간 잠시 멈춤 눌러가면서 잘 이해하면서 각자 노트를 써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시간을 넉넉히 줘서 45분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혹 질문 있으면 17일 오후 17일 오후 11시 59분. 어, 내일로 돼 있나요? 그게? 예, 그럼 일단 내일로, 제가 어제 밤까지인 줄 알았는데, 제가. 어제 밤까지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문제풀이 영상은, 이미 먼저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면 내일 밤
예, 내일 밤 12시로 다 제출 바랍니다. 이제 풀이가 먼저 왔는데 풀이 나온 설명보다는 제 첫 번째 질문은 풀이보다는 얼마나 문제를 잘 이해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나오긴 했는데 제가 날짜를 잘못 착각을 했었네요. 어젯밤까지인 줄 알았네, 제가. 자, 내일 밤까지 하도록 하고 동영상은 미리 이미 날짜 한 대로 좀 더 10시 반에 공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다 맞다 생각하지 말고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5분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네, 다이오드나 BJT인 경우에 이제 전류 전압 특성 자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할 때 이 디퓨전 커런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머저리티 캐리어, 마이너리티 캐리어 이런 부분은 도핑이 익스트린직 세미컨덕터일 때 N타입으로 도핑이 되었느냐, P타입으로 도핑이 되었느냐 그런 차원에서 뭐가 주된 전하인지를 이제 얘기할 때 항상 따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그 전류는 이제 이런 화면에 보듯이 어, 지금 토탈 커런트 덴시티 단위 면적당 흐르는 전류 암페어 퍼 제곱미터 암페어 퍼 센티미터 제곱 이 J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레디언트 N이고 이거를 이제 말로 설명할 때 전하의 농도가 증가하는 방향 농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증가하는 데서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가죠. 근데 전자는 움직여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의 그 전기장이기 때문에 전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레이디언트 N이라는 것 자체가 어, 큰 데서 낮은 데로 흐름의 반대 방향의 전류를 흐른다 이미 내포되어 있고요. 마이너스의 E의 dp의 그레이디언트 P다. 홀의 그레이디언트 값이 이제 보면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진다고 생각해보면 이 그레디언트는 이제 낮은 데서 높은 데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홀의 움직임과 전류 방향을 이 전류 방향을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리프트 커런트인 이 필드에 비례하고 모빌리티 비례하고 이 필드에 비례하는 또 모빌리티 비례하는 이렇게 전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이 네 개 가운데 어떤 것이 도미넌트한 전류 흐름인가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보는 그런 어떤 때 이렇게 되는지 가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전하가 움직일 때 어떻게 저항이 생기는가? 라는 차원에서 이 레지스턴스가 생기는 것을 충돌의 어떤 의미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얘가 전하가 움직일 때 약간 온도에 따라서 서멀 볼티지, 서멀 블라스티라는 게 정하게 되는데요. 서멀 블라스티에 비해서 전기장에 의해서 약간 비틀어집니다. 비틀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비틀어지는 것에 따른 저항의 변화 같은 저항의 차이와 그리고 이제 충돌에 의해서 저항이 생기는데요. 임퓨리티가 이온화가 되면 원자가 남고 그 도너나 억셉터가 전하가 떨어져 나가면 그 안에 이온화된 임퓨리티가 남습니다. 그게 이제 쿨롬 인터랙션이 생기게 되고 인력이냐 청력이냐 따라서 여기에 스캐터링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바이브레이션, 이 레티스의 바이브레이션에 의해서도 충돌이 생기게 되는데 그 충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고 그 충돌의 원인에서 저항이 생기게 됩니다. 그 저항 자체가 충돌 시간에 대한 그런 텀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 전기장이란 게 전자를 가속화시키기 하지만 비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츄레이션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또 빛의 속도가 빨라질 수 없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세츄레이션 되는 것이 실질적인 반도체에서의 특성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이번 두 번째 동영상에서 얘기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동영상을 지금부터 이제 보는데
이번 동영상은 스캐터링에 의한 전도도다. 이런 개념으로 16분 26초라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20분이면 10시 10분, 10시 10분에 요거를 보고 나서 같이 만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10시 10분에 보도록 합시다. 자, velocity saturation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비례하는 거 vs, vn이 vs란 일종의 상수죠. 이것도 saturation 된 상수인데, 이 필드가 무한 들어가면 얘가 0이 돼버리죠. 분모의 2분의 2 제로의 n입니다. 2 제로의 p. 얘가 2가 무한 들어가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1분의 vs는 1분의 vs 각각 saturation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보는 것처럼 이 전자는 제곱의 2분의 1성입니다. 똑같고, 그 다음에 홀은 그냥 1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충분히 크면 2분의 2온이 1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2가 작을 때, 전기장이 작을 때는 이 온의 이 제로의 n보다는 작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쓸 수가 있죠. 그대로 이게 크죠, 그죠? 2가 작을 때는 그러면 이 제로 n분의 2가 되는데, 그래서 이 제로 n분의 vs가 바로 모빌리티에 해당되겠죠, 그죠? 모빌리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V4은 VS로 되어 있을 때 이가 또 충분히 작을 때에는 이 제로의 P보다 작을 때에는 2분의 2 제로 P가 충분히 커서 그냥 2 제로 P분의 2가 되어서 이것도 VS 나누기 2 제로 P가 홀의 모빌리티가 되겠죠. 실제 이제 많은 이 데이터들이 보여주듯이 전기장이 세질 때 리니어 영역은 이제 전기장이 충분히 크지 않은 점에서 리니하지만 충분히 크면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될 겁니다. 다 예측이 되죠, 여러분. 여러분 그것도 계산 같은 거 할 때 그림을 파이썬으로 그림을 좀 그리는 걸 제가 권유하는데, 보면 matplotlib, pyplot, spl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걸 제가 문제풀이에서 썼었거든요. 각각 그런 파이썬에서 matplotlib라는 그를 써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론실에 나온 문제를 살짝 보면요. 토론실을 살짝 보면 이제 질문에서 한두 가지만 살짝 얘기를 하면 크로니 페니 모델에서 이제 질문에 답을 하긴 했는데요. 포텐셜 웰, 그러니까 원자들의 배열은 원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원자가 전자가 폭 빠지는 혹은 전자를 가득 캡처하는 그런 하나의 트랩이 됩니다. 그래서 포텐셜 웰 속에 갇혔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구 주위에 달이 돌고 있으면 달이 지구의 중력장 포텐셜에 갇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나가던 게 딱 갇히고 그래도 해성 같은 경우는 지구 궤도에 잡히지 않죠. 그래서 원자의 배열을 이제 포텐셜 웰로 표현을 해서 여러분 1차원 포텐셜 웰로 계산하는 게 실제 이제 재료에서 1차원 반도체 재료라든가 굉장히 작은 스케일의 소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를 단순화시켜서 만든 게 크로니 페니 모델입니다. 이 포텐셜 웰 속에 전자가 갇혀 있으면 이 전자가 바로 파동 함수를 가지게 되고, 그 파동 함수에 따라서 확률 분포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러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토론방에 좀 올려주면 제가 질문 답을 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다음 시간에 동영상 하나 더 있긴 한데, 다음 시간에 이제 전화 이동도와 확산 계수와 전화 밀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고 진도가 좀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5장은 그림이 중요합니다. 5장은 그림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것들이 의미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여러분 책에 162페이지나 163이나 이런 그 165페이지에
그래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그래프를 보면서 167페이지 그래프도 그렇고 이 그래프를 의미를 잘 생각해서 온도가 바꿔가면서 온도가 충분히 높은 데와 낮은 데 반도체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잘 의미를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을까요?